수학 익힘 22쪽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그래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 아주 내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분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분수가 바로 단위 분수였어요. 이 단위 분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분자가 1인 분수를 가장 기본 단위로 하므로 단위 분수를 시작으로 분수의 곱셈을 배워봤거든요. 결국엔 분수에는 진분수와 대분수 또는 가분수일 때 곱하기 자연수를 했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학 익힘 풀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림을 봤더니 전체 1이에요. 그런데 이 수는 1이 안 되는 수네요. 1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를 5등분 나눈 것 중에 2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수는 5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5분의 2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똑같은 수를 더해져 있는 상태. 우리는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계산을 해주면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있는 5분의 1을 더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더해주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요. 6개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5개가 만나서 하나의 온전한 1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5분의 1은 1이 안 되는 수로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겠어요. 이것을 표현해주면 1이 있고요. 5분의 1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차근차근 빈칸을 계산해 줬습니다. 분수의 곱셈은요, 제일 중요한 게 는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 얘기 어디서 했었었는데 기억나나요? 분수의 덧셈에서도 쌤 똑같이 얘기했어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앞의 계산 방법이 뒤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가는지를 하나씩 짚어가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렇다면 분수의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결과인 답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그냥 18분의 5 곱하기 9, 답, 계산 끝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방법 1, 방법 2, 방법 3을 쓰면서 다양하게 풀어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계산기도 있고요. 분수의 곱셈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배워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하나씩 는 뒤로 확인해 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15분의 8 곱하기 9는 하고 나오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8분의 5 곱하기 9는 이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8분의 5 곱하기 는 뒤로 답을 써가는 거네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래요. 18분의 5에 있는 분자와 자연수의 9를 한꺼번에 같이 계산해서 분자에 올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을 했더니 18분의 45가 나왔네요. 18분의 45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로 나눠주면 9, 2, 18, 9, 5, 45, 2분의 5가 되겠네요. 2분의 5는 가분수이므로 대분수로 고쳐주면 5에는 2가 2번 들어가므로 2는 4, 따라서 남는 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똑같아요. 이렇게 18분의 5 곱하기 9를 썼는데 바로 여기서 약수를 찾았네요. 9라는 약수를 찾아서 18과 9를 약분해줬습니다. 9일은 9, 9, 28. 따라서 2분의 5. 2분의 5는 2와 2분의 1. 결과는 같지만 먼저 약분을 해줬고 여기는 계산한 다음에 약분을 한 게 차이가 있었네요. 방법 세 번째 거는
분자에 쓰기 전에 곱하기 9라는 거는 분자에 해당하는 수이므로 18과 9를 먼저 같이 약분해 줬어요. 9의 18, 9일은 9. 따라서 분모는 2, 분자는 5를 썼고요. 2분의 5는 2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약분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건데요. 분모와 분자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공통 약수가 있다면 마지막에 하나, 과정 중에 하나, 처음부터 하나 결과는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방법 3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법 1과 방법 2의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이 방법 3의 원리를 익혀서 계산을 해 나가겠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이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약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약분이 가능한 이유는 왜죠? 그래요.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 줘도 전체 분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5분의 2 곱하기 5는 15분의 2 곱하기 5로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쓰고 보니 이 5와 15가 분모와 분자의 관계네요.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5로 나누어주면 3분의 2가 남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분의 5 곱하기 4를 보면 6분의 5 곱하기 4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다면 6과 4도 짝수이므로 약분을 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서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2라는 수가 있네요. 약분을 해주면 2, 3은 6, 2는 4. 정리해주면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3분의 10은 3과 3분의 1로 이렇게 대분수로 고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8분의 3 곱하기 6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곱하기 6은 분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먼저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짝수이므로 일단 2로 약분되므로 4와 3으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정리해주면 4분의 9이고요. 4분의 9는 2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1과 5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분수는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과 5분의 1을 먼저 보겠습니다. 1과 5분의 1이라는 수는 1보다는 큰 수예요. 하지만 2보다는 작은 수겠죠. 1은 넘어요. 하지만 2는 되지 않아요. 이 사이에 5분의 1이라는 약간이 있기 때문에 1과 5분의 1이라는 분수가 얼만큼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림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1이 있고요. 하나는 더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한 개가 아니에요.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은 전체 5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차지합니다. 바로 5분의 1이겠죠. 이렇게 1과 5분의 1이 한 번 있고요. 똑같이 2번 있고요. 3번 있어요. 이게 바로 곱하기 3이겠죠. 곱하기 3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1과 5분의 1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를 한 번, 똑같이 1과 5분의 1을 2번, 그리고 또 한 번 더 1과 5분의 1을 3번 더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수를 한 번, 2번, 3번 더하니까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간편하게 쓸 수 없을까 해서 여러 번 더한 거를 우리가 1과 5분의 1을 곱하기 3이라고 쓰자. 똑같은 수를 3번 더한 것을 곱하기 3을 써서 3배 했다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1과 5분의 1이 한 번, 2번, 3번 더해져 있는 그림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1을 여기 5분의 1과 같은 크기만큼 나눠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여기에 있는 한 개를 우리는 5등분 나눈 것 중에 5개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그림은 5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네모칸 안에 있는
하나는 있고요. 5분의 1의 의미는 5분의 6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5분의 6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조각을 모두 다 모아줄게요. 하나, 둘, 셋, 3개가 있고요. 그 옆에 하나, 둘, 셋까지 더해서 3개가 합쳐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1과 5분의 1 곱하기 3은요. 1을 5등분 나눠준 5분의 5와 여기 있는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6을 만들어준 가분수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은 그대로 써주겠네요. 뒤에 는이 있으므로 앞의 식과 뒤의 식에서 수의 값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5분의 6이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져 있는, 즉 5분의 6을 곱하기 3을 한 것은 5분의 1 조각이 모두 18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주면 바로 5분의 1 조각은 18개가 되겠죠. 3, 6, 18을 한 것과 같습니다. 5분의 18은 가분수이므로 대분수로 고쳐주면 온전한 것이 3개가 있으므로 3과 5분의 3이 되겠죠.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보는 것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가고 이해해주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답만 빨리 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1과 5분의 1이 있는데요. 이럴 때 온전한 것들만 다 따로 모으고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이 조각들만 따로 모았네요. 그럼 이것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모아줬어요. 이 그림 상황을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과 5분의 1이라는 수는요. 1이 있고요. 5분의 1이 있겠죠. 이 1도 3개가 있고요. 5분의 1도 3개가 있습니다. 이 식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과 5분의 1 곱하기 3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림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과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5분의 1이므로 이 곱하기 3이 1에도 3배를 해줘야 하고요. 5분의 1에도 3배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식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죠. 1과 5분의 1을 따로 떨어져 놓고 생각했고요. 이 1도 3배가 되어 있고요. 5분의 1도 3배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연수와 분수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림이 없어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1 곱하기 3은 3이고요. 5분의 1 곱하기 3은 5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자연수와 분수를 합해서 써주면 3과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방법 1이나 방법이나 결과는 똑같이 3과 5분의 3, 3과 5분의 3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수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 하나라도 그 문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한 문제를 풀어도 다양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 4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와 분수로 나눠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은 숫자 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역시 자연수와 분수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과 5분의 2는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4. 곱하기 4라는 것은
분자의 7을 4배한 것이므로 5분의 4, 7, 28이 되고요. 28은 5가 5번 들어가고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과 6분의 1이라는 대분수는 자연수 3과 분수 6분의 1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따라서 3과 6분의 1로 이루어진 수이고요. 모두 2배를 해줬으므로 3에도 2배를 해주고 6분의 1에도 2배를 해줬겠네요. 3 곱하기 2라는 식과 6분의 1 곱하기 2라는 식을 써줬고요. 계산을 해주면 3이 6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2는 약분이 가능해요. 따라서 3분의 1, 답은 6과 3분의 1이 되겠네요. 약분을 미리 해주셔도 되지만 나중에 해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3과 6분의 1 곱하기 2를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과 3분의 1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것은 3과 6분의 1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분수를 약분을 해주지만 실제로 이 자연수의 곱은 안 해준 거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약분을 해주려면 이 3이라는 자연수는 반드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분수로 고쳐서 생각한다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 대분수 상태에서 바로 약분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와 9분의 4는 2와 9분의 4로 나눠져 있고요. 이 5배는 2도 5배를 해줄 거고요. 9분의 4도 5배를 해줍니다. 따라서 2 곱하기 5 더하기 9분의 4 곱하기 5가 되겠죠. 5이 10 더하기 9분의 20이 되겠네요. 이 9분의 20은 9분의 9 곱하기 2 더하기 2와 같은 수죠. 이렇게 9가 2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2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2개가 되는 부분에 자연수를 옮겨주면 2와 9분의 2가 되겠죠. 이것을 앞에 있는 자연수와 함께 써주면 12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분수로 고치는 과정을 썼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9분의 20은 2와 9분의 2니까 결과는 12와 9분의 2가 되더라 라고 바로 쓰셔도 됩니다. 3번 문제를 자연수 더하기 분수만 했는데요. 두 번째, 가분수로 고쳐서도 한번 고쳐볼게요. 2와 9분의 4는 가분수로 고치면 9분의 18 더하기 4행으로 22 곱하기 5가 되죠. 그리고 9분의 22 곱하기 5는요. 얼마죠? 그래요. 110이 되겠네요. 9분의 110은 11에 9가 한 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20에 9가 2번 들어가므로 18. 따라서 남는 거는 12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큰 수가 좀 약해요. 큰 수를 계산을 할 때 꼭 실수를 해서 숫자가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큰 수를 계산하기가 쉽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분수를 고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정이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자연수와 대분수를 분리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6번,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주는 문제는 일단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면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자, 먼저 12분의 5 곱하기 9를 계산해 볼게요. 9와 12를 3으로 약분해주면 3, 4, 12, 3, 3은 9이므로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과 3분의 2죠. 그러면 6일은 6 있고요. 3분의 2와 6을 약분해주면 2가 되네요. 따라서 2는 4, 합은 10이 되겠습니다. 2와 8분의 5는요. 먼저 2를 10으로 곱해주면 20이 되고요. 더하기 8분의 5가 약분이 가능하네요. 2로 약분을 해주면 4, 5가 되겠습니다. 4와 5, 25. 따라서 4분의 25는 6과 4분의 1과 같으므로 26과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했는데 이거 아니죠. 선생님은 먼저 이 대분수를 먼저 곱해줘서
자연수 부분을 이렇게 써줬고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약분을 해준 거예요. 이거 이대로 그냥 약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과 6, 3으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5, 2, 10. 두 번째는요. 12분의 9가 약분이 가능하네요. 3, 3은 9, 3, 4, 12. 따라서 4분의 3, 5, 15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4분의 5, 1은 5, 5, 20. 4분의 105가 되겠네요. 이 105를 잠깐 볼게요. 이 105는요. 100 더하기 5로 되어 있죠. 근데 이 100이라는 수는 4와 연관이 아주 많아요. 4 곱하기 25. 25가 4번 곱해지면 100이거든요. 따라서 이 100이라는 수에는 4가 25번 들어있다는 걸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 5라고 하는 거는요. 4가 한 번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25번과 여기 한 번 들어있는 거 합해서 26과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쉬운 방법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그냥 105를 4로 나누어서 4가 2번 들어가네, 8이네, 25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105를 4와 관계되는 것이 바로 100이라는 수이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수를 놓치지 않고 4와 연관시켜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숫자를 보는 감각을 조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선긋기만 남아있네요. 4분의 15 여기 있고요. 10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26과 4분의 1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굳이 대분수로 고치지 않은 거는요. 이렇게 선긋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4분의 15라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가분수를 고치지 않은 거고요. 여기 세 번째는 왜 선생님이 대분수로 고쳤냐면요. 이 짝꿍이 되는 계산에서 자연수와 분수 부분을 선생님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대분수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짝꿍이 되는 수도 한번 대분수로 고쳐본 거예요. 수학은요, 답을 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답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수학을 하려면 좀 재미있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아서 재미있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우유가 5분의 1리터씩 들어있는 컵이 4개 있습니다. 우유는 모두 몇 리터인가요?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그래요. 구하는 거는 우유는 모두 몇 리터냐 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되죠? 5분의 1리터라는 컵이 있는데 이 컵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5분의 1리터라는 거 양을 한번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리터 우유 마트에 가시면 1리터라는 우유 이렇게 큰 우유가 팔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 먹는 우유 있죠. 이렇게 조그만 우유 있을 거예요. 이 우유에는 어떻게 써 있죠, 여러분? 200ml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우유가 이것의 바로 5분의 1이 되는 양이 됩니다. 이 리터라는 단위를 조금 주목해 볼게요. 이 리터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양이에요. 따라서 5분의 1리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이고요. 이웃 나라에서도 양이고요. 저 멀리 서양에 있는 나라에서도 다 이 5분의 1리터라면 이만큼의 양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들이 몇 컵? 4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요. 이 5분의 1리터라는 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5분의 1 곱하기 4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글 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주시면서 주어진 단위와 함께 이 양이 얼만큼인지를 한번 어림해 보고 숫자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림을 한번 해볼게요. 5분의 1이 4컵이에요. 1리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되지 않겠죠. 이거는 1리터가 되지 않는 양이라고 어림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큰 우유가 1리터예요. 근데 그거에 5분의 1이 우리가 학교에서 마시는 조그만 우유예요. 이 우유가 5개는 있어야지 이 큰 우유 하나랑 양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리터가 안 되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분의 1리터가 4개 있어요. 어떻게 되죠? 5분의 1리터 하나, 5분의 1리터 둘, 5분의 1리터 셋, 5분의 1리터 넷. 4개예요. 너무 힘들죠? 이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래요. 5분의 1이 똑같은 게 4개가 있으니 곱하기 4로 쓸 수 있구나. 풀어주면 5분의 4가 되고요. 이 5분의 4는 그대로 5분의 4리터가 되겠습니다. 단위 리터 확인해 주시고요. 하고 봤더니 1리터가 안 되는 양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주어져 있는 의미를 좀 꼼꼼하게 짚어주면 수학이 재밌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수학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8번, 한 명이 피자 한 판에 8분의 3씩 먹으려고 합니다. 24명이 먹으려면 피자는 모두 몇 판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하자고요? 그래요. 구주하자고 했어요. 먼저 구하는 거 보겠습니다. 구하는 게 뭐죠? 그래요. 24명이라는 친구가 피자를 먹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피자는 모두 몇 판이 필요하냐? 이게 구하는 거겠네요. 그럼 주어진 조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명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준을 좀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한 명이라는 기준은 되게 중요하니까 눈여겨보시고요. 한 명이 피자 한 판에 8분의 3씩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8분의 3이 아니고요. 기준 바로 한 판에 8분의 3씩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먹어요. 한 사람이 먹는데 얼만큼을 먹느냐? 피자 한 판이 있고요. 이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3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때 한 판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 먹는다는 거, 이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고요. 그럴 때 24명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피자가 24개가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8분의 3을 한 명이 먹었으니까 8분의 3, 1명, 8분의 3, 2명, 8분의 3, 3명, 8분의 3, 4명, 언제까지 갈까요? 24명까지 갈까요? 너무 힘들죠? 이렇게 24명까지 가다가는 이 식 쓰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겐 같은 수를 더할 때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곱셈이죠. 그래요. 8분의 3을 어떻게 한다? 24번 더한다. 즉 24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8분의 3 곱하기 24라는 식이 되겠고요. 계산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8과 24가 서로 약분이 가능한 수겠네요. 8은 4의 배수이고 24도 4의 배수이므로 4, 2, 8, 4, 6, 24. 약분 또 되네요. 1은 2, 2, 3은 6. 24는 8의 배수였는데 한 번에 가능했는데 선생님은 한 번에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남는 거 분자끼리 곱해주면 3, 3은 9 되겠습니다. 이 의미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24명이라는 친구에게 피자 한 판에 3조각씩 먹이려면 피자는 9판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보니까 의미 이해되나요? 이 분수의 곱셈 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많이 보면은요. 문제를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숫자만 봐요. 8분의 3 곱하기 24. 그냥 쓰고 답 계산 끝. 물론 맞죠. 이 단원이 분수의 곱셈이므로 숫자를 보고 그냥 곱하나 보다 하고 숫자 2개 쓰고 곱하고 식 쓰고 답 쓰고 이렇게 수학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눈치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절대로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때 시간이 많을 때 천천히 하나씩 음미해 가면서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8분의 3이라는 것을 24 곱하고 9가 나왔는데 이 곱판을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은 이 문제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계산을 하고 답을 맞추고 끝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한 변의 길이가 7과 6분의 1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얼마인가요? 그래요. 구하는 거는요. 정사각형의 둘레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변의 길이가 7과 6분의 1cm라 나와 있네요. 7과 6분의 1cm예요. 이 길이는 7cm보다는 커요. 하지만 8cm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과 6분의 1cm는 자에서 대충 얼마쯤이죠? 그래요. 7cm쯤이죠. 왜냐하면 이 6분의 1은 반이 넘지 않으므로 우리가 반올림을 해줬을 경우에는 7cm쯤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네 각도 모두 90도로 같아요. 아주 예쁜 사각형이죠. 그게 바로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구하는 건 바로 둘레예요. 둘레는 뭐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길이에요. 길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쭉 더해주면 되겠죠. 정사각형 둘레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어요가 아니라 정사각형을 알고 있다면 정사각형을 생각해보고 둘레니까 둘러싸고 있는 길이, 아, 이 네 개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1학기 때 도형을 얘기할 때 누누이 강조했었어요. 공식은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둘레나 넓이는 누구나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공식을 까먹었다고 수학을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수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거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행히 정사각형은 네 변이 같으므로 한 변의 길이가 7과 6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과 6분의 1 하나, 7과 6분의 1 둘, 7과 6분의 1 셋, 7과 6분의 1 넷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더하고 보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연산이 있죠? 그래요. 곱셈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7과 6분의 1이 똑같이 4번 더해지는 거는 4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7과 6분의 1 곱하기 4이고요. 선생님은 대분수와 자연수를 따로 계산할게요. 4, 7, 28이고요. 더하기 6분의 4 해주면은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8과 3분의 2이겠네요. 전체 둘레는 28과 3분의 2 cm가 되겠습니다. 둘레이므로 길이죠. 따라서 그냥 cm고요. 이 28 좀 볼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7과 6분의 1cm는 약 7cm쯤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 7cm가 4개 있다면 4, 7, 28. 둘레가 28cm쯤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상한 결과와 맞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수를 계산할 때는요. 반드시 어림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고 정답과 맞춰보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10번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든 후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분수의 곱셈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여기에 알맞은 문제를 만드시고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이네요. 이 식의 의미는 10과 5분의 1이라는 수가 3번 연달아 더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 알맞은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맞은 문제를 썼다고 생각하시고요. 선생님은 이 식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자연수와 분수를 분리해서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분수로 고쳐서 풀어보겠습니다.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은요. 10 부분을 세배해 주시고요. 5분의 1 부분도 세배해 주면 되겠죠. 30 더하기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과 5분의 3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가 5분의 1 곱하기 3이므로 10가 5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51이 되겠고요. 곱하기 3. 5분의 51과 3을 곱해주면 3일은 3, 3, 5, 15, 153이 되겠네요. 153을 5로 나누어주면 30과 5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0과 5분의 3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를 만들 때 길이라는 얘기를 썼다면 단위가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무게를 썼다면 그램, 킬로그램, 더 나아가서 톤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있는 양인 드리를 썼다면 밀리리터, 리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넓이라면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등과 같은 단위를 써서 답을 쓸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문제식에 맞는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풀이를 할 때도 자연수 더하기 분수로 나눠서도 계산해보고 가분수로 고쳐서도 계산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1번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잘못 계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1과 6분의 1 곱하기 3이네요. 는이 있고요. 1과 6분의 1이 6분의 7로 바뀌었네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요. 가분수로 고쳐줬습니다. 6분의 7 곱하기 3이고요. 약분해서 2분의 7. 맞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3과 4분의 1 곱하기 5는요. 는 뒤로 볼게요. 3과 4분의 1 이렇게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떨어뜨려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5를 자연수에도 곱해주고 분수에도 곱해서 이렇게 곱하기 5, 곱하기 5 했네요. 3, 5, 15, 4분의 1은 4분의 5가 되므로 16과 4분의 1이 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2와 5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2와 5분의 1은 5분의 11로 바뀌었으니 가분수로 바꿔놨네요. 그런 다음 곱하기 3 이렇게 3배를 했고요. 는 뒤로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는 거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고 할 텐데 여기 곱하기 3의 의미는 분자에 의미하는 거지 분모에는 쓰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이 잘못됐겠네요. 그러면 디귿을 바르게 고쳐서 계산해보면 2와 5분의 1 곱하기 3은요.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11 곱하기 3이고요. 이 식은 5분의 11 곱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5분의 33이므로 6과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2와 5분의 1 곱하기 3을요.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나눠서 계산해주면 3, 2, 6 더하기 5분의 3 해서 6과 5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수학 익힘을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었나요? 문제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제를 좀 더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계산은 잘하지만 의미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의미를 이해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수가 자연수랑 곱해졌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분수가 단위 분수가 있었어요. 단위 분수는 분모분에 항상 1로 떨어지는 게 바로 단위 분수였죠. 그리고 일반 진분수가 있었고요. 분모보다 분자가 작은 분수였고요. 그리고 대분수가 있었습니다.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해진 분수인데요. 이 대분수의 계산 방법은 첫 번째는 자연수와 분수를 나누어서 계산하거나 두 번째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 곱하기 자연수를 한다면 이 자연수는 분자와 곱해져야 한다는 사실, 의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차시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분수의 곱셈으로 만나겠습니다.